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 진짜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는 다 글로벌이기 때문에 영어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20년 전에는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뭐 다 비슷할 겁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3번을 F를 맞고 겨우겨우 B부를 맞아가지고 이제 영어를 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게 영어더라고요. 글로벌화가 되는 이 시장 속에서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가보고 하니까 결국에 그들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느냐보다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키가 돼서 꼭 영어의 성적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거부감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만 높다면은 저는 글로벌 인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뷰티의 메인 스테이지는 더 이상 한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콩, 꿀, 쌀, 홍삼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 US에서 탑 셀러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콩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믹순이나 이런 데서는 콩을 원료화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던졌는데 그게 히트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현지의 뷰티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서 보는 그 시각과는 완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하고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는 그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를 굉장히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제품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그게 사실 글로벌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영어를 잘하면은 근데 조금 더 빨리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사람,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인사장담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조직 문화입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일하느냐, 그게 그 회사의 조직 문화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 배민에서 말한 것 중에 전 제일 공감 가는 거, 개발자가 개발만 하면,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면 회사는 망합니다.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뷰티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배워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맡은 직무는 나의 강점이 돼야겠지만 내 강점이 이거 하나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보통 표현하죠. 멀티플레이어이지만 나의 강점을 가진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를 저는 정말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나라는 사람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 사실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는 시간을 취업시장 들어가기 전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인사 당담자로서 도움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자소서의 항목들이 회사마다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히스토리가 사실 이제 히스 스토리,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만들어낸 그 스토리다라는 내용이라고 이제 기독교는 주장을 하는데, 자소서도 똑같습니다. 자소서 내용에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사실 계속 보고 싶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경력직의 경우에는 사실 이력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량입니다.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본다면은 신입 직원이나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력서가 너무 매력적이면은 자소 넘어가기 전에 매력적이를 느끼겠지만, 자소서를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통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정직함을 저에게 진짜 이 뒤로 읽어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하지 말라, 몇 남 몇 녀에 이거는 자소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평생을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인사당담자한테 와닿지는 않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꿈만 같은 게 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었습니다. 심각하게는 언어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말을 더듬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성장 과정과 극복 과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매력적이고 첫 문장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전 자우스 이렇게 씁니다. 저는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면접으로 가서도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님 얘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는 뭐 20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모르는 여인을 데려와서 미안, 뭐 아들아 이게 너의 엄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닌 이상은 가족 얘기는 생각보다 진부하고 재미없고 안 보고 싶다라는 내용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서사라고 생각하는데 박세리를 잘 모르시죠? 이제 박세리가 골프를 하다가 이제 공이 이제 빠져가지고 본인 신발을 벗고 휘둘러가지고 전날 우승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CF로 한창 이제 저희는 많이 보고 자랐는데 결국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서사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히어로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장 과정에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서 이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내 약점은 이건데 나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나의 강점이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게 강점이고요. 이것도 뒤로 더 읽고 싶지 않은 좀 단조로운 거기 때문에 요런 스토리를 조금 담아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동기, 특히 기초케어 지원동기 이거 되게 단골 메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약해서 제가 피부가 잘 뒤집어져서 화장품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저는 코덕 이것도 그닥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앞에 얘기했듯이 나의 스토리하고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다른 사업방을 가져갔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교집합을 연결하면은 읽어 나가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가 많은 분들의 당락을 좀 결정하는 저는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입사 후 포부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이분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거릅니다. 이게 입사 후 포부에서 포커싱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이 입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마냥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해가지고 이 회사에 10년 동안 근속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거다라고 상관없는데 그냥 저냥 시간 때우면서 안 잘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건 저는 크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같이 성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취업시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봐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이게 좀 취업시장이나 면접에서 뭔가 나올 만한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GPT를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GPT에다 자기소개 돌려가지고 제출하면 다 티납니다. GPT는 근데 무조건 활용해 보시는 걸 전 권장드립니다. GPT를 활용해서 GPT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장점을 한번 보시고 그거를 나의 색깔로 각색하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GPT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를 들어서 GPT야 너는 무슨 색깔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면접 자리에 있는 내가 저는 흰색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무채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조직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 없는 답변이거든요. 오히려 명확하게 저는 연한 하늘색입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를 컬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반대로 저에 대해서는 얘가 오렌지빛이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그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컬러를 말씀드렸지만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는 조금 더 분명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검정색, 회색, 흰색 이런 무채색 계열보다는 훨씬 더 컬러풀하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고 한꺼번에 인지가 될 수 있는,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나의 색깔을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걸 이제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채용에도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브랜딩을 하나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I am 땡땡땡땡땡, 정말 한 문장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거를 딱 세워놓으면은 그 결에 맞춰가지고 내 자소서를 써 내려가는 거는 그때부터는 조금 수월해집니다. 근데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도 뭐 사실 지금 저희가 10년, 5년 산 게 아니잖아요.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내 어렸을 때 과거와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갖고 취업시장에 들어오시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긴 한데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뭐 너무 짧은 지식이고 경험이지만 공유 드릴 수 있는 건 편하게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한번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안 주시면 더 좋고요. 편하게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궁금한 거 엄청 많잖아요. 예, 후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저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인데 인사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제 직무까지 오는데 많이 우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계로 시작을 했고요. 회계를 하다 보는데 제가 사실 꼼꼼한 편이 아니거든요. 회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결산을 하면은 1원, 2원이 틀리는데 다 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 직무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한번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학과라는 데를 딱 들어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집중된 진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럽거든요. 예. 근데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진로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뛰어드는 거는 저는 좀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전혀 인사 직무와 연관 없고 대학교 때 인사에 대한 전공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 상장할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는 아직은 사실 그 정도 매출은 아니기는 해가지고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성장하고 싶고요. 지금은 조금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얘기긴 한데 뭐 사실 투자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상장까지는 사실 아주 많은 시간이 있지만 당연히 뭐 저희도 티리티리나 여러 가지 회사들 보면서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페널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사를 조금 고르고 있다, 상장사다,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후배님 먼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현재까지 보신 자기소개서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좀 지금 생각나는 인상 깊은 자기소개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 회사마다 가져가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약간 이제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화장품학과에 들어가서 품질 관리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정말 재밌게 썼습니다. 재밌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바라보고 살아가지고 운동만 하다가 갑자기 선수 생활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선수 생활 끊어져 버렸을 때 어렸을 때와 그럼 나는 다음에 나의 진로는 뭘 해야 되냐. 사실 운동과 화장품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 내용을 진짜 재미있게 썼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재밌는 게 읽히기도 좋고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도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허구를 많이 넣으면은 면접 때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허구가 아닌 이상 나의 삶을 조금 재밌게 각색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다 다쳐가지고 화장품을 오게 된 케이스, 아니면은 군생활 진짜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거를 관두고 이쪽 업계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면접관님들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내 스토리가 자소서에 없으면은 그렇게 막 잘 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배님? 인사담당자신데 네. 화장품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 메리트를 느껴서 전 사실 이제 첫 시작은 IT에서 시작을 했고 그 제조업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느낀 게, 사실 우리나라에 제조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당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 이제 제조업인데,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뷰티 시장의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젊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도 저보다 4살이 어리시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APR이나 이쪽의 대표님들도 뭐 80년대 후반생, 뭐 90년대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트렌드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인사의 정책들도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지금 AI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AI를 활용한 업무는 뭐가 있을까? 혹은 인재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트렌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트렌드를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표님께 저는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사 당담자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에 들어가는 순간은 세계의 트렌드한 것들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 아니 뭐 그거를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뭐가 재밌어요 라고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회사 들어갔는데 한가하고 내가 할 일이 없고 정주에서 정시 퇴근하는 그 일상이 루틴 된다면은 나의 성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회사가 재밌으려면은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조직을 바꿔야 되고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변태 같나요? 네, 그런 성장과 성과가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내가 롱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건가요, 혹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직무를 어쨌든 화장품 업계에서 종사를 하시게 된 거는 그 안에서 직무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해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전 정말 BM을 해보고 싶어요. BM을 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뭐 BM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걸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해서 화장품을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직무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선택지가 주신다면 전 BM을 해보고 싶고, BM은 정말 화장품 브랜드사에서는 진짜 꽃입니다. 제조사도 핸들링 해야 되고요. 영업도 핸들링 해야 되고, 저희는 특히나 BM이 제품을 하나 런칭하면은 이 소비자가를 BM이 결정합니다. 네. BM이 이 소비자가를 결정할 정도로 BM이 가져가는 역할과 책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BM이 굉장히 일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 빡세지만, 제가 만난 BM 분들은 다 너무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장품에서 직무를 아직 못 정했다면 저는 좀 BM을 좀 추천드리는데, 근데 BM이 좀 회사에서 자격 요건을 좀 제한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판매 관리자를 BM으로 선정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려면 무조건 이과를 나와야 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제조사 출신을 선호한다, 여러 가지 요건은 있지만 시작할 수 있으면, 저는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전 BM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조금 알아보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후보님.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회사 분위기는 보수적인가요? 저희 아미코스메틱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엄청 보수적이진 않은데요. 근데 그건 확실합니다. 아까 저기 배민에서 나왔듯이 저희는 업무는 무조건 수직적입니다. 업무 자체가 수평하진 않습니다. 조직 분위기는 수평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도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니까 이제 제 밑에 친구들이 와 면접 보러 간다 막 이런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옷 입고 뭐 회사 출근하면 와 영포티다 막 이렇게 엄청 조롱당하거든요. 조직 문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항상 수직적입니다. 반드시 제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 친구가 일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저희는 그래가지고 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굉장히 수직적인데 조직 문화는 좀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좋은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맨날 놀림 당하고 책임은 책임이란 다지고. 사실 조금 요즘 리더를 하는 걸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팀장이라는 분들이 너무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는 거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님께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조직 문화는 상관없습니다만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는 반드시 윗사람이 지는 곳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실무자한테 지는 곳은 저는 롱런하는 회사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 담당자 전문가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학사, 석사, 박사 채용이 다 다르잖아요. 예.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각각 그 학력 기준별로 보시는 게 다 다르신가요?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인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저희의 내부로 본다면은 저희는 석사를 하기를 수료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호봉을 2호봉 더 쳐줍니다. 2년을 회사 생활 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요. 박사를 했다? 당연히 학사에다가 이제 뭐 석사, 박사까지 다 해가지고 호봉수를 쳐줍니다. 그치만 기준을 다르게 가져간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치만 아무래도 석사 출신과 박사 출신의 분들이, 깊이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석박사를 선호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상품 개발, BM. 이런 쪽은 학과에서 그리고 석사와 박사를 밟으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반드시 회사에 도움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회사를 간다면 R&D. R&D는 사실 석박사 아니면 안 뽑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치만 예를 들어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를 굳이 석박사를 이렇게 선호한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걸 선호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석사와 박사에 대해 가지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나 그를 판단하는 기준을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다르게 둔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직무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대우는 당연히 석박사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급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들이. 네. 전 생각보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좀 당황스러우신데 괜찮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내 복지가 사실은 뷰티 회사들은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이 좀 다 젊다 보니까 요즘 뷰티 회사들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편이고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아미코스메틱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복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사내 카페가 1층에 있습니다. 사내 카페가 1층에 있는데 사내 카페에서 모든 음료를 직원들한테는 2,000원에 제공하고 있고요. 뭐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강남 땅에서 2,000원이면 진짜 거의 거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료수 다 2,0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사내 카페 내에 저희 제품들이 디피되어 있습니다. 체험존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 직원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저희 제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커피를 들고 가서 자리에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보통 이런 루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사들이 조금 요즘 복지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요일 오후를 일찍 퇴근시키는 4.5일째 하는 회사도 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기본적으로 뷰티 회사들은 점심 제공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저희도 점심을 주고 있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화장품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좀 자부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어디 회사를 가도 복지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복지가 좋은 회사를 조금 손꼽아서 말씀드리자면, 혹시 비플레인이라고 올리브영에서, 네, 요즘 많이 핫하죠. 비플레인이 복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도 그 비플레인의 복지를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로 복지가 괜찮은 뷰티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회사를 선택할 때 성장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첫 번째지만, 그 다음으로는 복지를 보는 것도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최고긴 한데요. 월급이 뭐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복지도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복지도 면밀히 살펴보시는 거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저도 어제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건강검진 회사에서 다 결제해 주거든요. 수가로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뭐 좁은 직원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마다 갖고 있는 복지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복지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회사를 선택해 보는 것도 저는 또 이게 취업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장품 산업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 모든 조직원이 그 속도를 똑같이 따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업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계신지. 이건 사실 굉장히 저는 인사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보통은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저희는 핵심 인재라고 표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속도가 더디고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인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관리 인재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법은 제가 얘기한 건 노동법입니다. 결국엔 회사에는 이 직원을 내보내고 싶겠죠. 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직원을 포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주의고요. 이건 물론 회사마다 대표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이 사람한테 제공한다든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결국에 우리가 같이 데려가야 될 인재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가장 좋은 거는 멘토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옆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딱 붙어 있으면은 이 속도가 좀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은 해야겠지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보상을 쥐어주더라도 이분은 저는 데려가야 되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평가는 성과를 가지고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평가를 올려야 되는 역할도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포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친구를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모든 책임을 리더들한테 주기는 하나, 생각보다 포기하는 리더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속된 말로 내 새끼를 데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이 친구한테 굉장히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잘 극복해 가지고 핵심 인재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느 회사나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인재들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네. 그 매력적인 이력서면은 네. 자기소개서까지 안 넘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사 같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매력적인 이력서는 혹시 무엇인가요? 사실은 매력적인 이력서라고 하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고요. 저는 학점이 4.5예요. 이 사람 너무 좋은 인재죠. 근데 만나고 싶다는 생각 안 드는데,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가 주는 이력서들이 꼭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 길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면접 때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급여를 한다든지 사람을 관리하는지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면담입니다.
직원들하고 면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막 여자분들이 제 앞에서 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리더들이 나 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짜 속된 말로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애를 키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지도 상담사 1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면담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얘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뭔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겠다라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연히 1급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스토리 이것들을 제가 이제 이직할 때 면접관들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땄어요? 이게 당신의 제2의 잡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서 제 스토리를 녹일 수 있다 보니까 면접 때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네, 물론 이제 내가 회계를 한다? 그러면 CPA 자격증,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내가 BM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맞춤형 화장품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아직은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진짜 내 스토리를 한번 면접 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린 제가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력서는 이 친구 한번 봐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돌아봤을 때 남들하고 다른 나에 대해 가지고 한번 리뷰하고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나의 강점을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너 장점 뭐야? 하나 둘 셋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딱 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강점을 파악해가지고 이 강점을 이력서나 자소서에 녹이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면접 보러 오르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핵심 없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어쨌든 나의 스토리를 담아야 되는 거게 나의 삶을 한번 좀 진짜 오래 깊이 있게 돌아보고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워딩을 딱 만들어내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하시면은 이력서든 자소서든 좀 결이 딱 맞아지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젠 그만 여쭤봤으면 바람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야간 수업을 학부 때 들어보지는 거의 없긴 했는데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저는 너무 좀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너무 짧은 경험이고 짧은 지식이어가지고 많이 전달하진 못했지만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께 제 연락처 물어봐 주셔도 되고 가는 길에 제 명함 받아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언제든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직 안 끝나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좀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궁금한 거 검증받고자 하는 질문이 저희가 재직자 전형이다 보니까 3, 4년 회사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반 대학교랑 똑같은 학사긴 한데 불이익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와 3,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취업을 좀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 학사를 받고 그때의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지원했을 때에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장업계 인사 당담자라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나누는 얘기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입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인사 당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내가 이 업종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페널티로 적용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원하는 그 직무의 리더가 진짜 초고속으로 승진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보다 어려요. 근데 팀장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이 오는 거 조금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나이가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분명히 저는 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는 결국에는 조직 생활입니다. 나 혼자 잘해가지고 잘 되는 회사 저는 아무 데도 못 봤습니다. 조직이 잘 돼야 조직이 성과가 나고 회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조직 생활을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호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생짜 신입을 원하는 팀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표현 들어봤겠지만 도화지가 새하얘야 그릴 때 좀 편하게 그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만난 팀장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엑셀을 좀 달아봤고, 내가 보고서라는 걸 한번 써봤고, 조직에서 내가 막내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 직무에 있어가지고 내 역량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산정할 때 뭐 제가 겪었던 화장품 업계가 아니고 인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그 중에 50%는 인정해드립니다. 경력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게 페널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인사 당담자들이 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페널티로 이야기보다는 그거를 강점으로 꺼집어내시면은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질문 없으세요?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업 때 늘 말하는데 약간 의심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팀장님한테 다 물어보는데, 저희가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좋은 거다, 우리가 실무 경험 강조하면 인사팀에서 좋아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팀장님 모시고 한번 뭐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돼서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정말 그러니까 허들이란 것, 그냥 완전히 과거를 잊고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해서 새롭게 지원하면 얼마든지 저는 뭐 아미코스메틱도 그러고 더 좋은 기업, 큰 기업에도 갈 수 있는데 도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너무 잘하시죠? 예, 처음 뵀는데 아미코스메틱에서 이렇게 또 인재를 또 이렇게 뽑으셨네.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